다음은 세 번째 발표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Regional Future, Future of PM2.5 Air Quality of Asia under SSP Scenarios based on CMIC6 Models에 대해서 국립기상과학원 심성보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기상과학원 심성보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CMIC6 SSP 시나리오 기반에서 아시아 지역의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과학원뿐만 아니라 영국 기상청 등 다른 여러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를 직접적으로 반사시킬 뿐만 아니라 구름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지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대기 화학이랑 생지 화학 과정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에서는 폐나 이렇게 혈관에 흡수되어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건강기구인 WHO에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 노출돼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그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그 폐기능 감소 등의 건강상의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의해서 환경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최근에 점차 커지고 있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OECD 국가 중에 초미세먼지에 의한 사망률과 경제적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CMIC6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CMIP이란 IPCC 평가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국제 표준되는 기후 모델 실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CMIC6에서 시나리오 밉은 사회 경제 경로인 SSP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다양한 미래 전망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과학원에서는 과학원의 기후 모델인 UKESM1을 포함해서 CMIC6에 참여한 9가지의 기후 모델 그리고 과거 및 미래 4종에 대한 실험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래 시나리오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크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 크고 온난화가 심한 경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SSP1과 그리고 SSP5가 이렇게 강한 그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피고 있고 반대로 이제 SSP3 같은 경우에서는 약하고 느린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경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나리오는 그 국가별로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대기오염 정책 수준이 시행의 시기와 그다음에 강도사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에 사용한 도메인은 선행 연구를 참조해서 아시아 도메인 중에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지역인 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그리고 추가로 남동아시아 지역 3개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9가지 모델 중에서 이제 UKSM1 모델과 해상도가 동일하게 내삽하여 앙상블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먼저 CMIC6 모델에서 초미세먼지의 모의 성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기후에 대한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의 최하층의 레벨에서의 성분별 질량의 총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입자가 크기가 큰 더스트라든지 헤엄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질량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그 모델의 지역별 전지구, 그 다음에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다음에 남동아시아 이렇게 지역별 연평균 값을 위성 관측 자료와 그 다음에 모델 각각의 모델 그리고 앙상블 평균 값을 비교한 것으로 동아시아와 그리고 남아시아의 경우 모델 간 편차가 좀 크고 그리고 앙상블 값이 그 위성 자료에 비해서 위성 자료가 동그라미고 앙상블 값이 이제 아래쪽인데 위성 값에 비해서 이제 좀 약간 가소모이한 경향이 있으나 농도의 어떤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경향은 위성과 유사하게 모의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중국과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는 어떤 모델 간의 어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위성과의 바이어스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일부 모델만이 질산염 에로저 성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때문으로 약간 판단하고 있습니다. PM2.5 농도의 어떤 미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모델의 인풋 값으로 처방된 에어로졸의 선행물질과 그다음에 그런 그 각각의 도메인
도메인별로, 시나리오별로 이런 배출량의 변화를 현재 대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파란 색깔 부분이 이제 미래에 감축되는 부분이고 갈색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배출량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그 전반적으로 그 근미래에 50% 이상 크게 증가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중에서 370 시나리오 같이 에어로졸 배출량의 어떤 개선 정책이 약한 개선 정책을 고려한 370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이러한 에어로졸 그 선행 물질들이 배출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PM2.5의 연평균 농도의 현재 대비 변화량을 이제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배출량과 유사하게 370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농도는 이렇게 뚜렷하게 감소 경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란 색깔 선인 SSP 126 시나리오에서는 빠른 개선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 경향이 있고 빨간 색깔 선인 585 시나리오도 이제 빠른 개선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서 초반에 근미래 빠르게 감소하다가 그 감소 경향이 조금씩 둔화되어 먼 미래에서는 245 시나리오, 녹색깔 선 245 시나리오와 유사한 감소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란 색깔 선인 SSP 370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다가 2050년 이후에 이제 먼 미래에 감소하여 먼 미래에 대해서 이제 현재 기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경우에서는 좀 독특한 것이 이제 그런 미세먼지의 감소 개선이 좀 느리게 발생하여 SSP 245와 585 같은 경우에서는 근미래까지 계속 농도가 증가하다가 2040년 정도 수준에서 이제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SSP 370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대비 농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동아시아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동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와 크기의 변화량이 동아시아나 남아시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평균값도 높지는 않지만 변화량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370 시나리오의 경우 다른 두 개의 지역에서는 2040년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증가 경향이 계속돼서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모델에서 산출한 이런 연평균 PM 농도를 이용하여 대기질 지수를 계산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WHO에서는 이런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어떤 그 연평균 농도, 그러니까 2.5 PM 2.5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농도를 이제 그 인터림 타겟으로 해서 10 마이크론부터 35 마이크론까지 인터림 타겟 1, 2, 3로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그 WHO의 에어 퀄리티 가이드라인과 인터림 타겟 범위 그리고 추가로 인터림 타겟 범위를 넘어서는 오버 타겟과 시그니피컨트 타겟으로 나눠서 총 6가지의 대기질 지수를 추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쪽 그림이 그러니까 과거 기후, 현재 기후에 대해서 어떤 그 대기질 지수를 살펴본 것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일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렇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 대기질 가이드라인, 영번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다 초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지역의 대도시 주변에서는 인터림 타겟을 농도를 넘어서는 오버 타겟 대기질 지수가 나타나서 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4개 그림이 미래의 전망에 대한 어떤 그 대기질 지수의 미래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이제 그 오염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126 시나리오와 그다음 245 시나리오, 585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 그 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근미래에 대기질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70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기질 오염 개선이 느리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재 대비 오염 수준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보시면 370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림 타겟을 넘어선 오버 타겟 그리고 더 심각한 시그니피컨스 오버 타겟의 수준의 그 대기질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 이런 지역,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빨간색으로 나타난 이런 그 인터넷 타겟을 넘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 인구가 약 16억에 이를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60세 이상의 인구수와 그리고 전체 대비 고령화 인구를 비율을 나타낸 그 중국과 인도 지역의 고령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래에 빠른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에 의한 장기 노출이 이제 고령화 인구가 더 장기 노출되면서 조기 사망률의 증가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질뿐만 아니라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킴으로써 기후 변화에도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크게 증가하는 미세먼지가 이제 단파 복사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제 글로벌 디밍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이번에 모델로 조사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글로벌 디밍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는데 PM2.5와 그다음에 단파 복사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95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PM2.5 농도는 증가하고 단파 복사 감소하는 이런 디밍 현상이 확인되고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그러면 미래에 대기질 개선 정책이 일어나면 PM 농도 감소될 것인데 이런 감소의 개선 정책의 영향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SSP 370 시나리오 그러니까 개선이 가장 없어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나리오에 그다음에 강한 개선을 고려한 실험 370 로우 NTCF 실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대기질 개선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위에 AOD 부분 같은 경우에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남동아시아 지역에서 AOD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AOD의 감소에 따라서 단파 복사, 지면에 도달한 단파 복사는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파 복사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이제 기온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데 지표 기온의 경우에서는 이런 모델의 어떤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대기질 개선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나 남아시아 그리고 남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온의 온난화 경향이 이제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없이 초미세먼지를 그냥 줄이려는 노력 자체는 지역적인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지만 온난화와 그리고 대기질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약간 이슈가 주춤하긴 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미세먼지 대개 이제 계속 높았고 지금 계속 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 관련해 가지고 예, 정석권 회원님 예, 기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12번째 그 화면에서 네네. 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약한 대기질 개선 정책과 강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제시하셨는데요. 각각 어떤 것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SSP 370 시나리오 자체는 이제 그 대기질 개선이 거의 느리고 약하게 일어나는 실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서 370 시나리오를 지금 기본 레퍼런스로 삼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인 SSP 370 로우 NTCF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SSP 1과 SSP 5 같은 경우에는 강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피는 수준으로 SSP 370과 동일한 그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하는데 대기질 개선 정책만 이제 강하게 반영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두 개의 같은 시나리오 내에서 이제 대기질 개선 정책이 있고 없고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선 정책이란 네네. 그 아, 감축 수단이라든지 흡수 네네.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험에서는 대기질 개선 정책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기질 수준이 언제 이제 시점이라든지 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1과 5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강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란 거는 대기질 개선 스케줄이 좀 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강도를 좀 더 빠르게 시작한다는 거고요. 대기질 개선 정책이 느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기질 개선 정책 시행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초반에 약하게 또는 오히려 더 이런 대기질 개선 정책을 이루지 않고 늦게까지 2100년까지 유지되는 경우를 대기질 개선이 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기질 개선 정책이 모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된다면
그 에어로졸과 관련된 그 선행 물질인 이산화황이라든지 아니면 블랙카본, 오가닉 카본 같은 이런 프라이머리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 배출량의 조절에 따라서 모델에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성분이라든지 에어로졸의 어떤 그 1차 물질 같은 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배출량이 이제 많아지는지를 조절함으로써 모델에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발표할 내용과 연관지어서 어떤 네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